대북 방송도 중단했고 전단 살포도 멈췄는데 그런데요. 북한의 반응은 그저 냉담합니다. 대남 공세를 담당해온 김여정이 등판을 했는데 어떤 상황이 와도 한국과는 마주 앉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이 첫 공식 반응이 나왔는데 핵심이 뭡니까? 자, 오늘 반응이 나왔는데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도 전임자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앵커가 얘기한 대로 대북 방송도 중단하고요.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은 주적은 아니라고까지 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동족이란 수사적 표현에 구속돼서 매우 피곤했던 역사와는 결별을 하겠다. 네. 만나자든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든 흥미가 없다. 그러면서 조한 관계는 이미 동족 개념을 되돌릴 수 없게 완전히 벗어났다라면서 네. 굉장히 선을 그은 모양새인데요. 지금 빨간 글자로 돼 있잖아요. 한국과 마주할 일이 없다. 네. 조한 관계 늘 저희가 많이 기억하는 거는 남조선과 마주할 일이 없다. 그리고 남북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저 표현을 쓴 것도 좀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 허준 변호사. 절대 뭐 남북을 다시는 동족으로 보지 말라 이런 소리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조한 관계라는 표현은 이번은 처음은 아니고요. 2024년 5월에 처음으로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그 전해인 2023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를 북남 관계, 그러니까 동포나 동족 국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적대적인 교전국 지위다. 그래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네. 이후에 이렇게 조한 관계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건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북한이 중국이나 미국을 부를 때 조미, 조중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북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조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적대적 두 국가, 더 이상 동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각자의 국가로 인정하겠다 이런 취지가 담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전문가의 의견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이 원하는 건 김여정 담화 제목에 들어있습니다. 남북관계라는 표현을 안 쓰고 조한관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지금 유엔에 등록된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화 조치를 취해도 서로 다른 나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한 대화에 나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 어느 나라건 애국가를 뜯어 고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자 이렇게 북한은요. 한반도의 남북 길이를 뜻하는 삼천리라는 단어를 애국가에서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혁명 가요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김정은은 이제 남북 관계는 없다면서 이렇게 헌법까지 싹 뜯어 고쳤었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최진봉 교수님 어쨌거나 그래도 평화가 좀 중요하다 이러면서 각종 대북 유화 제스처들 취해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도 김여정이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김 여정이 그걸 지목은 했어요. 예를 들면 네.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전단 살포를 중단한 문제라든지 또 하나는 개별적 한국인의 방문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본인의 성명서에 쭉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봐야 될 지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도 그걸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그건 이제 긍정적 평가. 다만 뭐라고 이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이미 그 예전부터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되돌리는 것뿐이다. 새로운 변화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우리가 우려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북한식 표현으로 저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네. 그래도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요.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미국과 연결되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그래도 본인들의 자존심 지킨다고 저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은 우리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된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가 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만약에 조금씩 개방 쪽으로 가게 되면 북한도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이남희 기자, 결국에는
이렇게 정부가 대북 방송 중단하고 북한의 또 개별 관광까지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고 게다가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을 에이펙에 초청하는 안까지 일각에서 좀 거론되곤 했었어요. 근데 이걸 다 북한이 어쨌거나 지켜는 봤지만 이렇게 바로 김여정이 퇴짜를 놓으면 우리 정부로서는 좀 난감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저 대변인실, 그러니까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통일부 장관한테 이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김여정 그 부장의 담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면서 이러니까 평화적인 분위기 아래서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이렇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 장관과 얘기를 나눴다. 이렇게 지금 오늘 대변인이 전하기도 했거든요. 아침에도 대변인실이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정말 몇 년 동안 그 대결 정책으로 인해서 뭔가 높은 불신의 벽을 확인했다. 하지만 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 일관된 행동을 계속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통일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을 예의주시한 것 아니겠냐. 일희일비하지 않고 차분히 우리 기조로 그대로 가겠다. 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그 김여정 담화가 나온 게 조선중앙통신이거든요. 네. 근데 노동신문에는 안 실렸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공개한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도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뭐 유화 제스처를 취해도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는 건 사실 그 속내가 따로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적대적 두 국가론을 그러니까 남한도 인정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도 북한을 다른 나라로 인정을 하고 통일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하라. 이런 강요를 하고 있는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왜일까요? 체제 경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통일 관계,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자기들이 결과적으로 흡수 통일될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북한이 급변 사태나 위기가 고조돼도 대한민국 개입할 수가 없거든요. 북한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면 본인들의 체제가 안전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이 분석이 맞다면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도 딜레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평화 통일이 적시되어 있고 또 민족 개념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 절대로 그럴 수 없고 이재명 정부는 그 부분을 계속 견제해 나갈 겁니다. 북한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본인들의 체제의 안정성을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는 통일을 통해 체제의 안정성이 더 강화된다고 강조하며 설득이 한다고 보고요. 우리 정부는 변함없이 헌법에 명시된 대로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북한 주민들이 언제든 탈북하면 우리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노동신문에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김정은이 이데올로기적인 배팅을 할 수 있는 건 김정은이 믿는 뒷배가 있기 때문이겠죠. 바로 그 뒷배가 뭐냐? 러시아입니다. 저희가 장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자, 보면은 저렇게 스튜어디스들, 북한 스튜어디스들로 보이는데 나란히 줄 서서 꽃다발을 들고 누군가를 도열해서 환영하는 장면이에요. 저게 무슨 장면이죠?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와 북한의 수도 평양을 잇는 직항 항공편이요. 92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하늘길이 열린 건데 이 지금 보시면은 어제 저녁에 예정대로 이륙을 한 곳이 어디냐면 러시아 항공사 노드윈드의 평양행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평양으로 처음 이제 항공이 실제로 직항편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남북은 여전히 대립 중이지만 네. 러시아와 북한은 하늘길까지 추가로 열리면서 양국의 교류가 더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 항공사 승무원 그리고 북한 고려항공이겠죠. 고려항공 승무원들이 나와서 이런 첫 직항, 33년 만에 첫 직항을 축하하는 모습이고요. 비행기에서 최대 440명까지 탑승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제 이 첫 직항으로 움직였던 항공편에는 승객 400여 명이 탑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블라디보스토크와 이 러시아, 북한을 잇는 이 항공, 이 노선이 주 3회 운항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새로운 수도끼리 잇는 직항 노선이 생긴 겁니다. 33년 만에 양국 수도의 하늘길이 처음 열린 거군요. 자, 이렇게 정상 국가를 표방하면서 어쨌든 러시아 뒷배를 삼고 애를 쓰고 있는 건데 러시아도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하듯이요. 파병 온 북한군을 영화로 제작하겠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사진들이요.
보면은 뭐 가운데 쿠키도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돼지 비계로 추정되는 음식물들인데 자, 저것들이 도대체 뭡니까? 저게 뭐냐면요.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 병사들이 파병돼 있었잖아요. 그 네. 병사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요 음식인데 요 사진 보시면 고춧가루가 보이잖아요. 그 밑에 돼지 비계가 있는 겁니다. 아. 돼지 비계에 고춧가루와 간장, 옆에 보면 간장병도 보이잖아요. 네. 이 간장을 묻혀서 먹는 거예요. 식사 시간 이렇게 되는 거 한국 사람들이 보도록 북한 군사들이 보도록 한국 글로 써 있는 상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러시아의 파병의 현실이 저렇다는 거예요. 물론 북한이나 러시아는 저걸 통해서 러시아 병사들을 뭐 영우하지만 예. 실제 먹는 음식을 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전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쿠키와 돼지 비계에 고춧가루 묻혀서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네요. 그게 바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걸 영화로 만든다는 거예요? 영화로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 고려인 출신 방송인인데 예. 고려인 5세고요. 이분이 이름이 마리나 김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좀 유명한 분인가 봐요. 러시아에서는. 근데 고려인 출신이라 한국말도 가능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저걸 영웅화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든다는 겁니다. 북한군이 얼마나 용맹하게 싸우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기록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저는 음식만 봐도 그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시도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이해는 안 되는 지점입니다. 게다가 사실 저 젊은 북한 군인들이 본인의 의지와도 상관없이 파병을 간 건데 아니 저걸 영화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한테는 마주 앉지도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요 정작 김주애 때문에 아니 한국 영양제가 난리예요. 그렇습니다. 김주의 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중산층에서도 한국산 영양제를 먹여서라도 아이들 키를 저렇게 한번 키워보고 싶다. 뭐 이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한 2, 3년 전에는 어깨 정도, 아빠인 김정은의 어깨 정도까지 밖에 키가 크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2년 만에 저렇게 폭풍 성장했습니다. 지금 네. 김정은의 키가 170cm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김주애가 하얀색 치마 정장 밑에 높은 구두를 신었거든요. 그런데 이 굽 높이를 감안하더라도 네. 165cm 정도는 되지 않겠냐 이런 추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김주애 나이가 13살로 추정되니까 사실 또래에 비해서도 상당히 큰 편이고요. 특히 북한 어린이 평균 신장보다는 무려 20cm 넘게 더 큰 키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네. 중산층에서요. 한국에서 한 25,000원 정도 하는 키 크는 영양제, 도움 주는 영양제를 불법적으로 포장만 바꿔서 반입을 해서 무려 한 팩에 10만 원까지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래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풍기 현상을 빚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언감생심이 영양제에 접근하기는 어려울 거고 이 역시 북한 특권층 아이들이 김주애를 우상숭배처럼 하면서 키가 네. 크고 싶어하는 어떤 열망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모순된 북한의 행보 진짜 대화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버틸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